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우리 사례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진행하는 교재는 이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이 지금 매직 사례연습 경찰행정법 3판입니다. 2017년도 대비를 위해서 경찰공제에서 출간된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답안 작성용으로 해설을 해 놓은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교재를 핸드북 크기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후에 추가된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쪽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경찰공제 책에는 각각의 설문들마다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의 배점과 경찰공제 책의 배점이 그 문제의 사이즈에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교재에서는요, 이 책에서는 그 배점들을 전부 다 빼고 논점 연습을 하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가지고 보기 좋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첫 번째 1번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부터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상당히 짧죠.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이 짧고 써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사례 문제에서 사실상 점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놓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놓치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받아 드시게 되면은 무엇을 하냐면 위쪽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설문 1번, 설문 2번, 설문 3번 이렇게 설문이 분설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먼저 문제를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합니다. 근데 문제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시고요. 그 다음 이것이 핵심 논점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는 동그라미를 쳐서 간단한 여러분들이 가피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읽었습니다. 문제를 읽은 다음에는 밑에 설문으로 내려가시고요. 만약 내가 문제를 읽으면서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다면 그때 여러분들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다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고 고민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제를 읽으러 올라가게 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문제를 읽고 그 다음 설문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읽으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거 규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도 참조조문을 몇 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조문을 읽으러 내려가겠죠.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이다? 5분입니다. 5분 안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개요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요를 작성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옆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답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막 싹싹싹싹 하는데 나는 불안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해보셨죠? 처음에 빨리 뛴다고 끝까지 빨리 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체계를 잡아놓고 답안을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답안 쓰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개요를 반드시 작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개요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큰 제목들 쓰신 다음에 핵심 키워드들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쓰시다 보면은 막 몰두를 할 거 아니에요. 몰두를 하다 보면 30분 지나고 40분 지나고 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개요를 반드시 작성하시는데 이 개요 작성도 5분입니다. 그래서 문제 읽고 설문 읽고 문제 읽고 참조조문 여기까지 가는 게 5분. 그리고 개요 작성하는데 5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답을 쓰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번이 취소 대상을 착오로 정지 처분한 사건, 이렇게 사건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여수시 소동 사건을 변형한 문제예요. 여수시 소동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판례를 변형한 문제인데, 과연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순서대로 저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읽을게요. 2009년도 8월 1일 날 갑은 서울역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을에게 적발이 되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떤 행정 작용이 하나 등장했으니까 여기다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겠죠? 체크 표시만 하세요. 체크 표시만 음주운전 부분을 체크 표시를 하시고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다 라고 했잖아요. 음주운전 단속에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건 뭘 말하는 것이다? 요거는 음주 측정을 말하는 것이죠. 음주 측정이라고 간단히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선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음주 측정의 법적 성질을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간단하게. 이것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구나. 이건 이제 행정조사의 일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행정조사 중에서도 강제조사입니다. 옆에다가 강제조사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음주운전 단속 옆에 음주 측정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강제조사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발이 돼서 음주 측정의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로 나타났다 이랬습니다. 이제 중요한 단서 부분이 또 하나가 등장했네요. 0.22%에다가 밑줄을 하나 꺼놓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면허 취소 사유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면허 취소 사유. 알고 계신 대로 0.1% 이상이 되면은 만취 상태니까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을은 착오를 일으켜, 을이 지금 경찰관이죠. 착오를 일으켜라고 했습니다. 착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착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거 핵심 논점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어떤 핵심 논점으로 연결이 될까요?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사실 오인입니다. 사실 오인. 사실 오인의 문제는 법률 요건 부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법률 효과 부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위법 사유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핵심 논점이겠죠. 핵심 논점이니까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사실 오인. 갑을 면허 정지 대상자로 기재를 하고 면허 취소 대상자죠. 근데 정지 대상자로 기재를 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장병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과 달리 두 가지나 중요한 내용이 등장했네요. 남대문 경찰서장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 정지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도로교통법에서 부여하고 있는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대문 경찰서장, 왜 경찰서장이냐 이겁니다. 면허 정지를 했다. 그래, 했다고 치자. 그런데 왜 경찰서장이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옆에다가 정당한 권한하고 퀘스천 마크. 어떻게? 정당한 권한하고 퀘스천 마크.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 이를 토대로 해서 별표 28과 달리 그랬죠? 달리에다가 동그라미 주시고요. 달리. 뭔가 핵심 논점이 될 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 달리란 뜻은 별표 28에 위반하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별표 28에 위반하여. 그러니까 여기 위반해서 면허 취소를 안 하고 정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위법 사유가 등장을 할 겁니다. 옆에다가 위법 사유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법 사유가 될지는 우리가 아직 판단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반했다라고 했으니까 위법 사유가 발생할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별표 28에 위반했다고 했는데 별표 28이 과연 법일까 아닐까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 이게 법이라면 그 위반은 위법입니다. 이게 법이 아니라면 그 위반을 가지고 그것을 들어 위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동돼서 우리가 판단되는 부분이 바로 연결되는 게 별표 28은 법일까예요. 그게 별표 28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로 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별표 28에다가 법적 성질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면허 정지를 했는데 100일에 면허 정지 통지서를 발송을 했다. 그 후로부터 6개월 후에 오류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요. 밑줄 거 하나 건너시고요. 행정청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사건인데 앞에선 경찰서장이 등장했고 뒤에선 지방청장이 등장했습니다. 행정청에 변경이 있다라는 점을 또 주목하셔야 되겠죠. 행정청 변경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정은 갑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발하였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은 면허 정지를 했고 지방청장은 면허 취소를 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조합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설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가시게 되면 남대문 경찰서장 병의 운전면허 정지의 적법성을 검토하라. 그럼 옆에다가 적법성 밑줄 그시고 써놓으시고요. 위법성이라고 써놓으세요. 항상 질문은 그것은 적법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검토하냐? 위법한가를 검토하는 거죠. 검토를 했는데 위법하지 않으면 적법한 겁니다. 그래서 적법성을 검토하라 하면 위법성을 검토하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적법성을 검토하라. 그러면 위법성을 난 검토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적법성은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법성은 검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법성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처분의 위법성은 적법 요건을 흠결했을 때 위법이 되겠죠. 적법 요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러면 위법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우린 뭐가 궁금하지? 적법 요건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겠죠.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생각하시고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적법 요건입니다. 그러면 하자도 뭐가 있겠습니까? 주체, 절차, 형식에 하자가 있겠죠. 그 각각의 적법 요건이 깨지면 그러면 위법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주체의 적법 요건이란 건 뭐예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의사작용으로 그 같은 결정을 내렸는가, 이겁니다. 뭐라고요? 정당한 권한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작용으로 그 얘기를 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보통 이 중에 질문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과연 정당한 권한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 절차상 적법 요건에 대한 문제는 뭐 잘 알고 계신 대로 이유 제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와 같은 행정 절차법에 나와 있는 절차 요건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형식의 적법 요건이라는 것은 문서주의 원칙에 따라서 문서로 해야 되는데 구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판례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너한테 이런 처분한다고 말로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판례가 있는 거겠죠.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서 뭐 사전 통지를 안 했다라거나 또는 이유 제시를 안 했다라거나 이 같은 절차상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판단해요? 정상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간주하고 넘어가게 되면 절차의 위법은 없는 거죠. 또 이 문제 안에 구두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의 위법도 없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주체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가 있을 텐데요. 내용의 하자라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 두 개예요. 뭐가 있다? 법률 유보,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법률 우위, 법에 위반됐느냐 안 되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의 문제는 반드시 성문법 위반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문법 위반 역시도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성문법 말고 불문법도 역시 포함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좀 기본기를 우리가 이제 세우는데 여러 가지 좀 노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심할 부분은 두 개다라는 거를 느끼시면 잘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주체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를 여러분들이 의심하셔야 됩니다.
법에는 지방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서장이 한 이유가 뭔가? 경찰서장한테 과연 정당한 권한이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중간에 이 여수시 소동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요, 운전면허가 나온 다음에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면허 취소로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다음에 면허 정지가 중간에 한번 끼고요. 뭐가 존재한다고요? 선행 면허 정지 존재입니다. 선행 면허 정지가 존재하고 그리고 면허 취소로 연결되었다. 이게 여수시 소동 사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면허 정지를 신뢰를 했을 거예요. 나한테 나온 제재는 이 정도구나. 행정청이 어련히 알아서 잘 판단해 줬을까? 그리고 이 친구는 6개월 뒤지 않습니까? 며칠짜리였어요? 100일짜리, 100일짜리. 100일이면 3개월이 조금 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100일이 지나고 나서 그 면허 정지를 신뢰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이와 같은 신뢰가 보호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법률 우위 원칙, 내용의 하자 문제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떠올리시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설문 2번 보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정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한가? 이것도 역시 적법한가 질문했죠. 그럼 위법한지를 검토하면 되겠죠. 그럼 또다시 적법 요건 4개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럼 주체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원래 지방청장의 권한이잖아요. 원래 지방청장의 권한이니까 주체 위법 문제는 특별히 없겠네요. 절차 형식은요,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용의 하자에 대한 문제로 집중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그리고 설문 3번 보겠습니다. 만약 최초의 단속경찰관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발급했다면 적법한가? 역시 적법한. 그럼 난 위법한지를 검토하겠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뭡니까? 최초예요. 최초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수시 소동이 아닙니다. 최초에라고 했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앞에 별도의 선행한 면허정지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앞에 면허정지가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위에 거와 비교해서 한번 네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걸 느끼시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받아들이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단서가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가서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설문까지 봤으면 그 다음 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단서를 찾으러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처음 읽으면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자세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쭉 볼게요. 음주운전에다가 우리가 밑줄을 그어놨죠. 체크를 해놨었죠. 요건 음주 측정이고 강제 조사를 말한다. 근데 이 음주 측정이 잘못됐는가, 음주 측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런 말은 설문 1, 2, 3에 없네요? 그러면 이건 논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버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뒤로 가고 0.22%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면허 정지로 간 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논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죠? 그냥 취소 사유다. 여기까지만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가고 착오를 일으켜라고 했는데 이 착오는 우리 아까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사실 오인 부분만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뒤에서 남대문 경찰서장 이 부분은 설문 1번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어떤 적법 요건이요? 주체의 적법 요건. 그 다음에 별표 28과 달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설문 1번에서 별표 28을 법으로 보면 그리고 법이 아니라고 보면 에 따라서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가고 서울지방경찰청장 행정청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나요? 처음에 무슨 처분이 있었냐면 면허 정지가 있었어. 그리고 지금 뭐가 있냐? 면허 취소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서울지방청장이 면허 취소한 거가 면허 정지가 있다가 취소를 했으니까 앞에 거를 취소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남대문 경찰서장의 면허 정지를 취소시키고 그리고 지방청장이 면허 취소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결국은
그냥 단순 면허 취소가 아니라 뭐로 봐야 돼요? 이 처분 변경이죠. 면허 정지라는 당초 처분을 면허 취소라는 새로운 처분으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변경을 했다는 것은 앞에 걸 취소했다는 건데 행정청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면허 정지라는 건 경찰서장이고 그걸 취소시키는 사람은 지방청장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한 처분은 자기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다. 내가 취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취소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잖아. 근데 지방청장이 좀 취소했다고 하니까 다른 지방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뭐로 기억하라고요? 단순 면허 취소가 아니라 이건 처분을 변경한 것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 정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인데요. 음주운전 금지 규정.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음주 측정이 있습니다. 음주 측정. 지금 질문된 건 아니지만 하나만 체크해놓고 넘어갈게요. 예, 뒷부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후문에 보니까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 그 말은요 옆에 써놓고 수인 의무예요. 수인 의무. 수인 의무 규정을 법에서 아예 따로 별도로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행정기관이 뭐 공무원 그러면 이제 행정기관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기관이 어떤 물리적인 행위, 물리적인 집행행위를 했다. 그러면 먼저 사실행위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허가 처분을 했다 이러면 가서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만 해요? 통지서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건 법적 행위입니다. 단순히 법적 행위만 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더더더더더더더 이렇게 하면 뭐야? 팔 흔들었잖아. 그쵸? 이같이 물리적 집행행위가 개입되면 사실행위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면 여기서 상대방이 그것을 참아야 되는 수인 의무가 결합되면 권력적 사실행위고요. 수인 의무가 결합되지 않으면 그거는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 즉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게 됩니다. 예,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예, 첫 번째, 물리적 집행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물어본다. 우선 사실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수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 그러면 권력적 사실행위. 수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비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알겠죠? 그 정리를 먼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시게 되면 뭐 3항은 됐고요. 0.05% 이상이면 취했다. 그랬죠? 즉 주치 상태의 기준은 0.05, 만취 상태 기준은 0.1이죠. 0.05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에 이제 93조가 위에 있는 면허 정지,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같은 침입적인 처분은 법률 요구 원칙 적용을 받으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법적 근거가 93조 1항입니다. 93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부분도 해야 해요. 지방경찰청장은 밑줄 보시고 지방경찰청장은 그래서 뒤에 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이랬죠. 네. 그래서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면허 정지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옆에 써놓으시고 결정재량, 선택재량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결정재량, 선택재량.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재량,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재량, 이거는 한다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이게 선택재량. 그러니까 제재 처분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재량으로 두고 있죠. 가능 규정을 써놨습니다. 문헌상. 그리고 한다면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정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권을 부여해놨죠. 선택재량.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호를 보도록 합니다. 1호에 보니까 44조 1항을 위반해서 주치 상태에 음주운전을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서 조심하고요. 단서에 보니까 1호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죠. 그죠? 만약에 단서, 다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단서죠. 요게 1호가 들어가 있으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속행위가 아예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재량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1호가 안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본문대로 재량행위다. 결정재량, 선택재량 인정되는구나. 그 다음 8페이지 가시고요. 147조 3항입니다. 중요한 부분 등장했네요.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그러니까 93조 1항에 따른 지방청장의 권한, 취소, 정지에 대한 권한을 뭐라고 했냐? 권한이나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누구한테? 경찰서장한테. 그죠? 경찰서장, 밑줄 그시고, 서장한테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위임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면허정지 권한을 지방청장이 경찰서장한테 위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면허정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 시행규칙은 어디서 나온 거냐? 위임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다시 앞에 이제 있는 여러분 93조 1항을 다시 한봅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게 수권 규정입니다. 위임 규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법률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안을 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하위법규에서 행정입법을 통해서 세부적 사안을 정하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라 라고 해서 형식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죠. 행정자치부령입니다. 91조 1항에 보니까 93조에 따라 법 93조 도로교통 법률이죠. 면허 취소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뭐와 같다? 별표 28과 같다. 별표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좀 기초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는 뭐예요? 별표의 뜻이. 별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다른 무언가입니까? 그거 아니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의 일부가 별표입니다. 별표 28이면 1도 있겠고 2도 있겠고 3도 있겠고 쭉이 있겠죠. 그러면 별표는 뭐라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왜 이런 방식을 써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세부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표 처리라는 거예요. 표 처리. 그게 뭐라고? 별도의 표입니다. 별도의 표. 별도의 표로 정리해 놓았다. 이건데 별도의 표를 28번째 만든 것이다. 이게 별표 2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길게 떨어지는데 여기에는 그 중에 일부 내용만 제시한 거죠. 그래서 취소 처분의 개별 기준을 보니까 첫 번째는 주치 상태인데 인적 사고 발생이고, 지금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위에서 뭐 인적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기준을 보니까 0.1% 이상을 만취라고 볼 건데 만취 운전했으면 그러면 뭐 한다고요? 취소 처분한다라는 개별 기준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말을 한 거죠. 별표 28에 따르게 되면 지금 이 친구는 어떤 제재를 가했어야 돼요? 면허 취소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면허 정지를 했다라는 게 바로 별표 28과 달리 이렇게 된 거예요. 별표 28에 위반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죠. 이건 이제 정부조직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하위법규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위임 기간은 수임 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그죠? 수임받은 사무 처리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는데, 근데 그 처리가 위법하면 그것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례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여기서 권한을 원래 갖고 있던 건 지방청장이죠. 93조.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147조에 따라서 경찰서장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그럼 지방청장은 위임기간, 경찰서장은 수임기간 이렇게 됐죠? 근데 경찰서장이 잘못해서 뭘 했어요? 면허정지를 했죠. 위법한 처분을 했습니다. 위법한 처분을 했으니까 지방청장이 위임기관이 그걸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별도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파악하는데 여러분들 몇 분 걸리라고요? 5분 걸리라고요.
지금 저는 뭐 말로 하니까 시간이 꽤 지났을 겁니다. 몇 분이나 지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꽤 지났을 텐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고 핵심 키워드 적고 핵심 키워드 적고 이렇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5분 안에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 읽고 설문 읽고 문제 읽고 참조전문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서 나의 생각을 조금씩 완성시켜 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문제 풀고 답 쓰는 거는 하나의 예술 작품 만드는 거야. 예술 작품. 예술 작품은 나의 무엇을, 나의 모든 혼을 바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래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되니까, 순서에 따라서 내 생각을 하나씩 미완성의 생각을 완성시켜가.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9페이지 갖고 이제 우리가 답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질문한 건 뭐냐면 경찰서장의 면허 정지가 적법한가, 그럼 위법한가를 보자. 문제점 이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지를 문제점에 여러분들이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문제점의 용도가 많아요. 문제점 잘 써야 돼요. 문제점을 잘 쓰면 여러분 우리 덕이출 사이트에 보면 제가 경찰청 모범답안들도 좀 올려놨죠. 그 보면 여러분들 그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그냥 그럴 거면 내가 안 올려놔서 내려버릴 거야. 무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써? 나도 못 써. 알겠어요? 나도 못 써. 여러분 당연히 못 써. 수험생이 어떻게 써? 못 써요. 그죠? 그거는 채점한다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는 몇 날 며칠 동안 다듬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쫄 거 없어. 알겠어요? 쫄지 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는구나. 이것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거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경찰청 모범답안에서 여러분 쟁점의 정리 봤어요? 못 봤어요. 그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답안 작성의 기본은 서론과 결론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지. 어떻게 글을 쓰는데 서론 결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서론이 사례에서는 맨 처음에 쟁점의 정리, 맨 끝에 사연의 해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식이에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여기 이제 10%씩 배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80%가 남는 거잖아. 그죠? 앞뒤 우리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면 80% 남는 거죠. 사례가 50점짜리 출제가 되니까 10%, 5.5점 빼면 총 10점. 그러면 넘들은 50점을 가지고 싸우는데 나는 40점 가지고 싸우면 지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간단히 생각하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죠? 여러분, 병장하고 이등병하고 행군하면 누가 잘해? 병장이 잘하지. 그쵸? 근데 병장은 배도 나오고 몸에 기운도 없어요. 맨날 누워 자느라고. 근데 이등병은 뭐야? 방금 신교대 거쳐갖고 빡세게 구르고 왔다면 아주 그냥 뭐 빵빵한데 얘는 힘들어해. 왜 힘들어합니까? 노하우? 그런 게 있습니까?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짝에 보찜에 뭐 넣었어요? 군장에다가. 그 베개 한 개. 아무것도 없잖아. 그쵸? 그거예요. 몸을 가볍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남들은 50점인데 나는 40점을. 그럼 난 불리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뭘 말씀드리냐면 시험을 보는데 1문부터 3문까지 다 작성하고 떨어진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알겠어요? 1문부터 3문까지 그나마 준수한 정도 수준으로만 끝까지 떨어진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럼 왜 떨어져? 왜 점수가 안 나와? 끝까지를 못 쓰는 거예요. 시간 안 배도 실패하고 막 욕심부리다가 1문 4례 쓰다가 시간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10분 남으니까 2문 3문 단문 남아있고 이걸 어쩌면 불안하고 마음 불안 손 안 나가고 막 그다음에 내용도 엉망되고 막 이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데 그런데 가볍게 슬림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의 정리, 사안의 해결을 안 쓰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만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5년 전부터 이렇게 강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연락이 오죠. 선생님 시키는 대로 위험부담을 안고 제가 처음으로 쟁점의 정리와 사안의 해결 안 썼는데 73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점수가 나와. 제가 시킨 대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빼고 나니까 그분이 시간이 남으신 거예요. 다 끝나고 10분이 남았다잖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뭘 말씀드리면 경찰청 모범 답안에도 쟁점의 정리와 사안의 길이 없다는 건 우리가 더 마음을 놓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배점이 없다는 말이야, 배점이. 그리고 모범 답안에 이렇게 돼 있어. 결론엔 배점이 0점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쟁점의 정리와 사안의 길은 쓰지 말자. 이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예, 그럼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설문 일해결 바로 들어갔죠. 문제점은 꼭 써주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별표 28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별표 28을 법규명령으로 볼 때, 행정규칙으로 볼 때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거냐, 법으로 볼까 아닐까에 따라서 위법성 판단하죠. 위법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들어갔죠. 왜 그래요? 별표 28에 위반해서 면허정지를 했잖아. 별표 28이 법이면 그냥 냅다 위법 끝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건 내용의 하자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별표 28이 법이 아니면 행정규칙이면 그거 위반했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죠. 행정규칙은 법이 아닙니다.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니까 어떻게 위반이라 위법이라 말할 수 없고 준수라 합법이라 말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위반했다고 위법 아니고요. 그거 그대로 따라서 준수했다고 적법 아니라는 겁니다. 따로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별표 28이 행정규칙일 때. 그러니까 얘가 뭐냐, 법적 성질이 뭐냐에 따라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운전면허 정지 아라비아 2번 들어가는데 그 전에 우리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우리 판단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성문법, 불문법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잠깐 나왔는데 여기 한번 칠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행정법의 법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에서 무엇을 법이라고 말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법은 뭐죠? 법은 우리가 법규범을 말하는 거죠. 법규범.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연법칙이 있고 사회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법칙, 지동설, 천동설, 지구가 도나 태양이 도나 이거는 원래 있는 자연현상을 발견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사회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사회 규범 말이죠. 뭐 거기 보면 이제 도덕 규범, 종교 규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종교 규범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은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거예요. 도덕 규범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을 공경하라 이런 겁니다. 뭐 그런 거 외에도 뭐 문화 규범 이런 것들, 관습 규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명절 때는 세배를 해라 이런 거야. 근데 이러한 다른 사회 규범과 비교되는 게 바로 법규범입니다. 이 사회 규범은 전부 다 뭘 정하고 있냐면 어떻게 행동해라 라는 행위 기준을 정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행위 기준을. 근데 이 법규범은 뭐예요? 그 행위 기준에다가 강제력 소스를 뿌리면 그게 법규범입니다. 다시 법이라는 건 법규범입니다.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사회규범의 일종입니다. 그 중에 강제력이 있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 놈은 무엇을 정하는 놈이다? 행위 기준을 정하는 놈이다. 그래요. 행정법에서 법의 인식 근거, 무엇을 법이라고 할 것인가? 무엇을 법이라고. 그러니까 행정법에서 어떤 행위 기준을 정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게 바로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행위 기준을 뭘로 정할까요? 뭘로 정할까? 그랬더니 우선 성문법원이 있고 불문법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와 활자와 되어 있는 행위기준 정한 규범이 성문법원이고 활자와 되어 있지, 문자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불문법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두 개가 포함이 됩니다. 성문법을 제가 먼저 써놓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법체계, 우리나라 법체계는요, 어느 쪽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계통, 법체계, 그런 걸 우리가 법계라고 합니다.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법계 말고,
법계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대륙법계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대륙법계 그러면 저기 유럽에 있는 나라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신경 쓰지 말고, 예, 행정법 그러면 행정법을 출발시킨 프랑스, 행정법의 책을 잡은 독일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 다음 반대가 뭐죠? 영미법계라는 게 있죠. 그럼 이제 영국, 미국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영국, 미국. 대륙법계, 영미법. 그리고 사실 우리는 양쪽 다 영향을 받았어요.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 우리나라 행정법, 뭐 행정법만 아니야. 다른 법도. 예, 민법도 공부하시다 보면은, 예, 일본 놈들의 흔적이 많이 묻어있죠. 그거란 말이야. 우린 더 많이 묻어있어, 행정법에는. 그러니까 이 법들이 다 어디서 왔냐? 예,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놓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에는 어디서 배웠냐? 독일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일 거를 일본 애들이 배달에다가 우리한테 갖다 줬어요. 그 다음, 영미법계는 언제 우리한테 왔을까요? 그게 우리가 45년 해방을 하고 나서 우리가 다 알아서 먹고 살았냐? 그게 아니죠. 미군정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군정 시대에 또 미국법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영미법계 영향을 또 받은 거야. 그럼 여러분 일제강점이 더 오래예요? 미군정이 더 오래? 일제강점이 더 오래지. 그래서 대륙법계 영향이 주가 돼요. 영미법계 영향이 이게 종이 돼요. 이런 식으로 살짝 믹싱이 되는데 대륙법계 영향이 더 많이 왔어요.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예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적용시켜요. 당연하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영국, 미국은 어떻게 해요? 불문법을, 특히 판례법, 불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걔네들은 성문법을 예외로 둬요. 이런 경우도 그게 영미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당연하다 느꼈으면 이미 우리는 대륙법계에 익숙해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프랑스, 독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륙에는 지들끼리 침략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법이 아주 그냥 혼란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통일적인 규율을 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을 만들고 싶어서 성문법을 만들어요, 걔네들이. 근데 여러분 영국이 한 번이라도 웨이스에 침략당한 적 있어요? 영국은 아무도 못 넘어갔어요. 그렇죠? 영국까지 넘어가 프랑스 애들도 거기 들어가 보려고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영국은 어때요? 영국은 굳이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성문법이 필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불문법으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법 먼저 쓴 거야. 성문법에는 뭐가 있다? 우리나라에 헌법, 법률, 명령규칙. 저게 법규명령입니다. 명령규칙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헌법에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데 법규명령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문법에도 3개가 있어요. 판례법, 관습법, 조리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판례법은 판례가 법이 된다 이런 건데 이건 영미법이 그렇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판례를 법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우면 돼. 관습법은 인정하지. 관습법은 뭐예요? 1번, 2번. 이게 뭐냐? 반복관행 법적 확신. 알겠죠? 뭐라고요? 반복관행 법적 확신. 그러니까 반복된 관행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형성이 됐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법으로 느끼고 있어. 법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건 뭐다? 법이다. 알겠죠? 반복관행 법적 확신. 답 쓸 때 이렇게만 쓰면 돼. 핵심 키워드. 모범답안 봐봐요. 경찰청 모범답안. 키워드마다 배점 주고 있잖아. 키워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리법. 조리법은 이건 사물의 본질적 법칙으로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의 기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됐고, 일반 원칙. 일반 원칙. 이랬으면 돼. 알겠어요? 조리법은 일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3개씩.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그 다음에 판례법, 관습법, 조리법. 그 중에 우리 판례법 안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순서 한번 매겨볼게요. 효력이 이쪽이 우위예요. 이쪽이 하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효력 순서에 따라.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돼. 법률 다음에는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어.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하고 총리령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해. 이런 것들 앞에 거에 위반되면 무효. 안 돼.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지방자치가 있죠? 시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 이런 광역과 기초가 있죠? 예, 광역지자체의 조례 이게 제일 먼저예요. 이거 봐봐요. 광역이 기초보다 위죠? 조례가 규칙보다 위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들고 규칙은 지자체장이 만들고 다시 광역이 기초보다 위고 조례가 규칙보다 위다. 그러면 여기가 애매해지죠. 광역 조례와 그 다음에 광역 규칙과 기초 조례의 효력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그래도 광역이 더 위에요. 그래서 광역 규칙, 그 다음에 기초 조례, 그 다음에 기초 규칙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성문법의 효력 우선순위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의 법규명령 형식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 말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법규, 행규, 법규, 행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위에 보면 하나는 형식, 하나는 내용 이렇게 되죠. 형식은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조례규칙은 이제 특수한 자치법규니까 요건 우선 이제 우리가 요번에 놓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으면 법규 명령의 형식입니다. 요 법규는 법규명령, 행규는 행정규칙. 요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면 법규명령의 형식.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거가 아니라면 뭐 예규, 고시, 지침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게 아니면 행정규칙의 형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 있죠. 이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네, 여기도 지금 이 별표 28을 보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뭐 외우고 막 써. 그냥 안 와다. 아니 행정자치부령이면 부령이잖아요. 그럼 형식이 법규명령인 건 알겠어. 요거를 내용을 행정규칙이라고 내가 어떻게 보지? 뭐 책들 보니까 제재처분 기준이라고 써있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면 그게 안 와다.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 내용 부분을 보시면요. 예, 어떻게 행위 기준을 정해. 행위 기준. 여러분 법은 뭐라고요? 행위 기준을 정하는 거라고 했죠. 행위 기준을 정하는데 규범은 행위 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 기준이 누구의 행위 기준을 정했는지를 봐야 돼요. 국민의, 개인의, 사인의 행위 기준을 정했으면 그것은 내용이 법규명령입니다. 누구요? 사인. 행정기관. 기관의 행위 기준을 정했으면 그거는 내용이 행정규칙입니다. 기준 정할 수 있겠어요? 네, 아주 훌륭한 기준입니다. 사인의 행위 기준을 정하면 내용은 법규명령. 그다음 행정기관의 행위 기준을 정하면 내용은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운전면허를 정지할까 취소할까라는 건 누구의 행위입니까? 지방청장 행정기관의 행위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확 뚫리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어떻게 한다고? 행위 기준 있는 거야. 시행령, 시행규칙이냐 아니냐 이게 형식 기준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 기준이 사인의 행위 기준이냐 기관의 행위 기준이냐에 따라서 법규명령, 행정규칙이 나죠. 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1번, 2번, 3번까지는 결론적으로 성질은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맨 밑에 거는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알겠죠? 첫 번째 거는 뭐 형식도 내용도 다 법규명령이니까 법규명령이겠죠. 네 번째 거는 형식과 내용이 다 행정규칙이니까 행정규칙이겠죠.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 지들끼리 불일치하는 2번, 3번에서 여기서 이제 아주 그냥 첨예한 견해드립이 있어. 그런데 결론 어떻게 나온다고요? 결론은 법규명령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알겠죠? 네, 기본적인 내용도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9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 좀 말이 많아요. 그죠? 두 번째 시간부터 이렇게 똑같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운전면허, 지금 집중하세요. 운전면허 정리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써놓으시고요.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당연히 행정법 문제는 행정작용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검토가 뭐라고요? 옆에 필수 검토. 알겠어요? 필수 검토 이렇게 써주십니다. 반드시 검토하셔야 돼요. 빠지면 점수도 못 받지만 뒤에 내용도 다 틀려. 알겠죠? 여기서 이제 뭘 보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 처음 1번에서는 그 행위의 성질을 봅니다. 그 행위의 성질을 보고 2번에서는 처분인지를 봅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에서는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봅니다. 요거 순서입니다. 3개면 다 끝나요. 요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있는 부분에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기랑 보세요. 판사랑 보시고 우리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이렇게 법에는 실정법이라고 하죠. 실정법에는 처분이라고 돼 있어요. 처분이라고.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행정행위, 예, 이거는 독일어입니다. VA 이렇게 하면 행정행위예요. 네, 알겠죠? 네, 독일어. 네, 그래서 이거가 뭔지가 궁금한데 이건 강학상 개념입니다. 강학상 개념.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이미 정해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은 처분이 행정행위랑 같거나 이걸 포함해서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은 행정행위인지 아닌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나머지 건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면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거의 출제가 별로 없어. 행정행위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여기 포함되니까. 그러면 다시 두개 나오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안 공부해봤다. 그럼 넘어가시고 그냥 이걸 보세요. 어떻게 보시면 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의 성격을 갖는 행정행위다 이거예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준법률행위의 성격을 갖는 행정행위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뭔지 보시면 되죠.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이런 효과가 발생했으면 이라는 마음으로 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게 법률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행위 주체의 효과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법률행위고 그런 성격을 갖는 행정행위가 법률행위적 행위. 뭐 예를 들어 여기 하명 이런 거 보면 행정청이 면허정지 너는 이 기간 동안 운전하지 마라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한테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요. 쉽죠? 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뭐냐? 이거는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긴 하는데 그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라는 건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효과는 권리 의무 쪽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효과가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써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법에 써있는 대로. 법에 정해진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면 얘는 뭐만 하는 거야? 불만 붙여주는 거야. 불만 붙여주면 그대로 정해진 대로 효과가 발생하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되고요. 이게 세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는 외울 수 있잖아요. 10개. 그치? 명령적, 형성적 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적, 여기를 보시면 하명, 의무를 부과하니까 하명,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 종류는 4개. 무엇을 할 것, 자기의 의무. 무엇을 하지 말 것, 부자기 의무. 무엇을 줄 것, 줄급자, 급부 의무. 무엇을 참을 것, 참을인자, 수인 의무. 그래서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4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하명이에요. 그러면 4개죠? 4개를 2개로 나눠. 부자기와 아이들. 알겠어요? 부자기와 나머지. 하지만 금지죠. 금지. 부자기를 해제시키는 게 허가. 나머지 의무들을 해제시키는 게 면제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하명에서 4개의 의무를 부과해서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그 중에 부자기 쪽을 해제시키면 허가. 나머지 걸 해제시키면 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네.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거 이제 확인공증통지수리. 여기 확인공증통지수리. 다툼이 있어. 다툼이 있을 때 얘 말이 맞아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근로자들이 다쳤어. 그래서 산재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산재법에 따라서 뭐 보험급여, 다쳤어요. 재해급여를 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행정청이 뭐 하냐면 다툼이 있는 거야. 얘는 주는 게 맞다. 얘는 사용자는 안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로자는 줘라. 사용자는 주지 마라. 그럼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게 맞다. 확인.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있는 대로 그 금액만큼 주게 돼. 법적 효과는 법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공증. 공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권 발급 이런 거예요. 여권 발급. 또는 뭐 시험 합격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 그럼 변호사 자격증 주죠. 예, 그런 게 공증이에요. 그냥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거. 그래서 확인은 다툼 존재, 공증은 다툼 부존재입니다. 다툼 부존재. 그 다음에 통지, 이건 뭐야? 알려주는 겁니다. 행정청이 뭔가를 알려주는 게 통지. 수리라는 것은 상대방이 신청이나 신고를 했을 때 받아주는 게 수리입니다. 예, 그러면 총 10개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 하명, 허가, 면제, 명령적 인제. 그 다음에, 중간에 빠졌네. 예, 특허, 인가, 대리, 형성적 인제. 그 다음에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준법률, 행위적 인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허는 뭐야? 특별히 허가. 특별히 너의 권리로 인정해 줄 테야. 특별히 허가 해주는 거야. 권리 설정행위입니다. 인가는 뭐야? 인정할 인자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뭘 인정해줘? 우리가 한 행위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거기다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효력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바로 인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말이에요. 버스 요금을 올린다. 버스 요금 올린다. 그러면 그 버스 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버스 조합에서 자기들끼리, 이번에 100원을 올립시다. 그럽시다. 자기들 결의를 했어. 그러면 지들끼리 100원 올린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부터 버스 탈 때 100원 더 내야 돼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청이 인가 이렇게 해주면 100원 올리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효력 발생 요건. 그 다음에 대리. 대리가 이제 사원, 주임, 대리, 계장,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이사 이거 아니고 이 대리는 뭐예요? 대리운전 아니고요. 대리는 대신해가는 거죠. 당연히 이름 그대로예요. 대신하는 거야. 대신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그 법적 효과를 귀속시키는 게 바로 그게 대리.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법적 성질의 첫 번째 1번 부분에다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뭡니까? 면허정지는요? 면허정지는 운전하지 마라. 기간 동안 부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뭐요? 하명. 그러면 하명은 행정행위니까 뭐 처분을 뭐로 본다고 한들 이 상황이 성립이 되거든요. 처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2번. 처분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건데 이거 어렵게 막 복잡한 거 안 써도 돼요. 학설 막 죽자고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안 썼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근거법 문헌을 보세요. 그게 93조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 규정이 있으면 재량행위, 그 다음에 법에 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꼭 그대로 해야 되니까 기속당했죠? 기속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할 수 있다 됐으니까 재량행위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시죠. 여기 보시면 경찰 재량행위 이렇게 나잖아요. 경찰 재량행위. 여기는 그냥 재량행위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은 경찰 재량행위라고 꼭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조리법이라는 게 있죠. 일반 원칙이죠. 요 일반 원칙에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생각하면 그냥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독 강론에 경찰법 쪽에서만 등장하는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행정법에 일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뭐예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조리법,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입니다. 뭐라고요?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원숭이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가 말을 하면 저와 함께 여기서 현강, 실강으로 함께 있지는 않지만 인강을 보시면서도 제가 말을 하면 따라 하시는 거야. 입으로 해야지 손으로도 써지는 겁니다. 네, 계속 쭝얼쭝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이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보시면 이건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원칙, 목적위반, 동기부정, 부당결부금지 원칙, 실권의 법리, 사실오인 다 출제돼. 알겠어요?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구약시대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셔서 평신자급 믿음도 되지 못하는, 그때는 사람이 다 목동이었죠. 목동은 사람은 이거예요. 평신자급 믿음도 없는 사람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여버리겠다. 다리를 부실하게 만들어서 죽여버리겠다. 이게 구약시대의 불문법 원리였단 말이에요. 조리법 원리였어요. 알겠어요?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원칙, 목적위반, 동기부정, 부당결부, 금지원칙, 실권의 법리, 사실오인. 이렇게 된다면. 근데 이런 불문법은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재량행위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어디에요? 성문법에서 재량이라고 이렇게 공백 둔 거, 그 안에서만 불문법이 살거든. 그런데 보통 재량행위는 전부 다 이 불문법은 다 살아. 이 세균은 다 살고 있어. 그런데 유독 경찰 영역의 재량, 즉 경찰 재량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찰법상 일반 원칙에 문제가 출제되면 반드시 경찰 재량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나 조금 이따 경찰법상 일반 원칙 검토할 거야, 이렇게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별표 28의 성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연결시킵니다. 내용은 행정규칙인데 형식은 법규명령이로구나. 그래서 연결시켰죠? 그 다음 이제 밑에 가서 법적 성질을 검토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연결 단계 잘 하셔야 됩니다. 연결 단계 어떻게 하라고요? 불령, 행정자치부령, 법규명령의 형식이었다. 자, 법규명령 형식이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사일의 행위 기준이다, 기간의 행위 기준이다. 지방청장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기간의 행위 기준이니까 내용은 행정규칙이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로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여러분들이 시키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우리 첫 번째 강의다 보니까 참 제가 혼신을 다하고, 여러분 답 쓸 때도 혼신을 다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혼신을 다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10분간 여러분들 나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 한 대 피시고 들어오셔서 그 다음 여기 이제 9페이지 법적 성질부터 다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